공직자 출마 러시 누가 뛰나. 풍부한 행정 경험, 뭐 중앙회 네트워크 이제 아주 매뉴얼처럼 나오는 말들입니다. 예. 단체장 자리가 고위공직자들의 사후 자리 아니면은 뭐 또 한 차례의 승진 자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지사님께 죄송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레임덕. 어떤 분들이 지금 공직자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예. 이분들 홍보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이름 얘기하고 싶지 않고 까칠하시네 오늘. 저는 이런 뭐가 고위관료 마음에 안 출신들이 단체장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충북 빼고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보시라 이거죠. 상당수가 정말 민간에서 CEO 하시던 분들, 시민사회단체, 출마 예정자들 이름 등장하기 전부터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후끈후끈 막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왜 그 오리가 오리라고 표현 좀 죄송합니다. 백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 위에서는 고요한데 물 밑에서 막 엄청나게 막 발버둥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는 형상들이 있나 보죠. 그렇죠. 우리는 못 보고 있지만 네. 어디선가는 지금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출마 소식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구 획정 논란도 뜨겁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공직자 출마 러시 누가 뛰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이름이 보도 자료 혹은 제가 읽는 보도 내용의 멘트 막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막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소주 한잔 할 때 더 많이 나와요. 안주거리로. 우선은 상황 정리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개인 인물 얘기하기 전에 총론격으로 변호사님이 먼저 상황 정리 지금 해주세요. 김하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로부터 90일 전, 그러니까 내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을 해야지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고위공무원들,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퇴직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최근에 이제 4명 정도가 이미 이제 퇴직을 하고 출마 선언을 했고 예. 향후에 그에 따라서 4-5명 정도가 더 퇴직을 하고 출마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충청북도 내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이에 따라서 뭐 지역에서는 이러다가 너무 많은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이 퇴직을 함으로써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예. 또한 이 고위공직자들이 단체장으로 출마 러시가 과연 지방자치나 민주주의에 바람직한가? 혹시 이러다가 단체장 자리가 고위공직자들의 사후 자리 아니면은 뭐 또 한 차례의 승진 자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죠. 개개인 시점 그리고 의미와 내용 이런 부분들은 뒤에 좀 더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네네. 뒷부분의 어떤 총론적인 평가 네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흔히 합리화하는 거 있어요. 지방자치 이제 8기로 넘어가는 거죠. 민선 8기로 예. 넘어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7기까지 우리 충북은 첫 번째로 고위공직자 출신을 굉장히 선호했다. 라고 하면서 왜 선호했느냐 할 때 그들의 풍부한 행정 경험, 뭐 중앙회 네트워크 이제 아주 매뉴얼처럼 나오는 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찾아오셨나? 중앙회 네트워크 때문에. 어디를 찾아와요? 어디를 찾아와요?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자고 하고. 아, 그래요? 오늘 뭐 국힘의 실력자 전혀 저는 뭐 실력은 국힘 아니지만. 쪽에 입당해서 출마하실 분들은 우리 신 교수님 꼭 만나봐야죠. 오, 찾아오시는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중앙회 네트워크 뭐 그다음에 뭐 예산 같은 거를 따고 뭐 할 때 훨씬 더 그 경험으로 해서 유리하다. 뭐 매뉴얼처럼 1번, 2번, 3번. 그런데 네. 우리 충북 빼고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보시라 이거죠. 예. 상당수가 정말 민간에서 CEO 하시던 분들, 시민사회단체 뭐 하면서 하여튼 어떤 주민들과 생활 속에서 평소에 그냥 어울렸던 분들이 정말 많이 기초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 장까지 많이 네, 올라오는데 우리 충북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이기도 한데 꼽을 만큼 없어요. 네, 정말 힘들고. 없습니다. 아니 예. 왜 출마 예정자들 이름 등장하기 전부터 싹을 잘라버리려고 그래. 우리 토론 프로가 왜 그래? 근데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들은 고위 공직자 출마 러시 이 표현이 맞는 것처럼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매년 그랬지만은 뭐 매번 뭐 지방선거 때마다 아니면 총선 때마다 그래왔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년에 비해서 숫자도 엄청나게 늘었고 이미 전직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하. 이전에 당선된 사람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는 일색 여야를 떠나서 일색인 것 같아요.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들 일색으로 경쟁을 붙고 그 사람 중에 또 당선되고 이런 형식의 이번에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가 됩니다. 왜 러시가 일어났나? 금캐러 가나?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나는 지사님께 죄송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레임덕. 왜냐하면 3선으로 마무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하나. 그다음에 그렇죠. 또 하나는 코로나. 코로나요? 네네. 코로나가 공직자 출마 러시에 영향을 있어요? 네, 그럼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향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레임덕은 민주당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빼어나게 정말 선거의 달인 8.8승 정말 이시종 칭송을 지사. 받고 이시종 지사님 오셨지만 어쨌든 내년에 출마 더 이상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아직 대권 주자가 이제 거의 결정이 돼가지만 누가 지역에서 어떤 맹주로 공천권을 행사한다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움직여야 돼.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90일 이전 옛날에 기존의 지자체장 선거일 때 이렇게 빨리 못 나왔어요. 지금 당선돼 계신 이차영, 조병옥 이런 군수님들 한번 보세요. 예. 굉장히 임박해서 소위 이제 낙점을 무르와 이렇게 딱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정지 작업이 물 밑에서는 이건 있어도 대놓고 그렇더라고. 지금 이름이 뭐 미리 사표 내고 내가 명퇴 신청하고 아하. 막 이렇게는 잘 못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충북 입장에서 춘추전국일지도 몰라요. 누가 정말 강력하게 행사해서 어떻게 줄지를 예. 모르는 것. 또 예. 하나는 코로나 이 와중에 예. 옛날 같으면 이 고위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부자 들어가는 분들이라든지 무슨 실장 이런 거 들어가는 예, 분들이 예. 행사장 가서 그냥 이거 하기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이름 알리고. 자 지금 코로나 와중에 이 기회가 없어요. 없죠.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뭔가를 해야 돼. 어떤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지 부분들은 검역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분들이 지금 공직자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취직을 했으니까 뒤에 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아주 신랄합니다. 아하, 예. 최근에 가장 유수가 된 분은 이재영. 이재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을 역임했다는데 최근에 퇴직하면서 민주당으로 증평구에 출마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이미 퇴직을 했고요. 그렇죠. 아하. 그분만 저는 민주당으로 입당할 아니, 예정이라고 이분 하는데 정도만. 아니, 상당수가 민주당. 그런가요? 예. 그러면 기존에 찾아오셨다는 분들이 왜 찾아왔어요 국힘을? 아니, 국힘 분들, 국힘에 하시는 분들 그냥 그치, 개인적으로 퇴직한 분들도 친분으로. 누가 있죠? 지금 이제 출마하고 이미 계셔? 이제 이재용 실장님은 퇴직을 하신 거고. 재난안전실장. 예. 이준경 전 이제 음성 음성 군수 부군수. 하셨죠. 여기는 이제 고향이 괴산 문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산 군수로 출마하려고 하시고 예. 이차영 이제 현 군수께서 군수. 나름 강력하게 이제 구축하고 계셔서 아주 접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존에 보시면 이제 이차영, 조병옥, 송기섭 등등등 이제 소위 민주당의 아주 핵심 이시종 지사님의 측근분들이 나가셔서 다 당선이 됐죠. 예. 지난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되시긴 하셨죠. 이제 그 전날에 김정은과 트럼프 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예. 쓰나미처럼 이제 오면서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시종 지사님의 강력한 그 네트워크 하에서 그래도 힘을 쓰셨던 그런 측면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정경화 정경화 전 농정국장. 전 농정국장님 예. 이제 명퇴를 지금 신청하고 계시니까 아. 뭐 곧 이제 이렇게 출마하시는 아직 거고. 퇴직을 하긴 직전인 상황이신 거고. 예, 임택수 부시장님. 청주 부시장. 네네, 거기도 이제 고향이 음성이니까 예. 음성에서 거기도 아마 민주당일 겁니다. 아직 퇴직 신청은 안 하죠. 신청은 안 신청은 안 하셨고 지금 했고. 거론되는 걸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예. 맹경제 지금 이제 도의회 사무처장. 예, 경제실장 다 거치고 이제 도의회 사무처장을 예.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도 이제 음성에서 같이 이제 붙을 거고 여기는 아마 민주당이실 겁니다. 아, 그 그러시군요. 기존에 이제 이시종 지사님과의 관계나 이렇게 해서 보면 그렇게 예. 많이 소문은 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재형 전 보훈읍장. 보훈읍장, 그다음에 예. 이범석 청주 부시장도 있잖아요. 대선에 안 나오시고 보훈에 출마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보훈군수하고 동명이. 이미 퇴직하셨잖아요. 이 네. 두 분은 보훈군수하고 청주시장 출마의 뜻을 밝힌 것 같은데. 아, 네. 그렇게 되셨고. 보훈에 가보니까 예. 보훈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금 보훈도 3선으로 이제 더 이상 못 나오시고 그렇죠. 증평도 이제 3선으로 더 이상 못 맞아요, 나오시고 맞아요. 예. 3선으로 이제 더 이상 못 나오는 지역에는
예선을 나가고자 하는 후보들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주공산이 되는 아무래도 거니까. 새로운 신인끼리 이제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지금 뭐 예상되는 분들이 한 7, 8분 이미 언론에 좀 발표된 게 7, 8분이고 향후에 또 뭐 두세 분 더 있으면 한 10여 분 정도, 10여 분 이상이 아마 고위공직을 그만두고 출마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 홍보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이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전직 직함을 붙여주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누구누구 씨가 사실 맞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지금 직업이 있으면 지금 직업, 교수면 신교수 뭐 이렇게 교수라고 붙여주는 게 맞지. 전직 직함 붙여주는 건 이 사람들한테 더욱더 메리트를 주는 것이 아닌가. 아니 지금 뭐 출마를 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 현직은 공천을 당연히 받은 것도 아니고 붙여줘야지. 왜 현직. 까칠하시네 오늘. 그리고 나중에 누가 나오신다면 또 소개해드리면 되잖아요. 왜 까칠하세요? 저는 이런 뭐가 마음에 고위관료 안 들고요? 출신들이 단체장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반대하시나요? 이런 상황이 싫어요? 이거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스 베버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또 막스 현대 베버 민주정치의 성패는 공사의 거대 권력,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관료주의, 그 사적으로는 기업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 시민이나 시민의 대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특히 우리 지역의 현실은 거꾸로예요. 오히려 관료들이 지방에 퇴직하고 자치단체장이 돼버려요. 오히려 거꾸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관료적 통제를 지속시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단체장 자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후 노후의 노른자위처럼 보여지고 아니면은 뭐 또 한 차례 승진자리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은 민주주의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 충북 지역만 한번 놓고 보면요. 이런 어떤 고상한 이론을 다 떠나서도 한 3만 2천에서 3만 5천 인구가 되는 군 지역이 지금 몇 개가 있잖아요, 벌써.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8천 표에서 9천 표만 얻으면 당선이에요. 그냥 끝장. 네네. 그러면 이런 고위공직을 거친 분들, 각 지역별로 군청이면 군청, 도청이면 도청에서 고위공직 거친 분들의 그 트랙을 쭉 보면, 쭉 움직여온 그 인사이동해서 온 걸 보면 거의 진짜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들이에요. 그 지역에다 상당한 근무예요. 그러니까 8, 9천 표만 얻으면 당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은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이렇게 민주화되고 정말 각 분야의 전문성 같은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에 거꾸로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웬만큼 자기 일한 걸로만으로도 거의 모든 국민을 다 알고 스타트 라인, 출발선이 뭐 예를 들어 밑바닥에서 출발한 사람이 여기 0이라고 그러면 한 2, 30은 앞에서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이게 그러네요. 현대사의 근간은 정치와 행정 그리고 정치인과 관료, 선출직 공직자하고 직업 공무원들, 이게 서로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분리가 되지 못하면 하나의 관료 권력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관료 출신들, 고위 관료 출신도 정치인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일정 기간의 시간이나 경험을 누적을 해야 되지. 무슨 얘기냐면 시민사회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판에 들어가서 정치를 이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죠. 그런 거 없이 모자 벗자마자 옷 벗자마자 바로 출마한다. 이것은 결국 관료 권력이 결국은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어느 정치학 교수님이랑 이게 토론을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다른 시도는 관료들이 단체장이 돼서 행정 발전을 시키고 좋아지는데 우리 지역은 왜 없냐는데 거꾸로요. 우리 지역이 제일 심합니다. 이제 관료 출신들이 거의 기간만 차이 있지. 당장 옷 벗고 됐느냐 아니면 상당 기간 있다가 단체장이 됐느냐 2, 3년이다 됐느냐 이 차이만 있을 정도로 우리 지역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런 것이. 설례 특히 이제 당선의 추억이죠. 앞에 나가신 분들이 나가셔서 잘 당선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붙는 거예요. 되니까 하는 거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또 기존에 보면은 그 어떤 인사 배치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배려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부자 들어가는 자리를 먼저 보내서 이렇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면밀하게 또 배려해 준 것도 있겠죠. 뭐 그거는 단순히 뭐 그냥 결과만 보고 욕할 수는 없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앞에 사람들이 잘 좋은 그런 과정을 쌓아서 나가서 대구한 걸 봤기 때문에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은 심할 가능성이 있어요. 욕망 충족의 성공 루트랄까? 이것을 이미 전자들이 보였어. 선배들이 보여줬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50분 먹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출마 러시가 나온 거예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레임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욕망 충족의 루트를 이미 선배들이 개척을 해놨기 때문에 본인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출마 러시가 더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대장동, 화천대유 이런 데서 보지만
거의 뭐 깨끗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거에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인허가는 누가 해요, 최종적으로. 그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분들이 계속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예. 하면 사람들하고 나쁜 관계를 갈수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도 또 있게 되잖아요. 과정 자체가.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보면 예. 정말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러쉬를 하는 거는 아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요번에 고위공직자 출마 러시 얘기가 나오면서 이시종 사단이 포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시각들도 있어요. 예전에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은 이시종 키즈라고 불렸던 분들이 계셨죠. 출마를 하셨고 실제로 지금은 대표적인 게 이제 음성 조병욱 군수하고 이차영 괴산 군수 활동을 하시기도 한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시종 지사가 10년 넘게 집권을 했잖아요. 만약에 충북도에서 고위직을 거쳤다고 그러면 이시종 지사가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 사람이니까 갖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도 고위공무원 출신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이시종 사단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충북도 외곽에서만 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시종 지사와 인연이었거나 아니면 이시종 지사와 척을 진 사람 아하. 어차피 뭐 이시종 사단이나 아니냐 큰 의미는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오케이. 환갑 다 알겠습니다. 되셨는데 키즈라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으실까? 당사자들. 아, 그러네요. 그만큼 예. 이제 진짜 8전 8승 거의 30여 년 가까이를 진짜 충북에서 맹주로 오신 그 이시종 지사님의 우산이 이제 넓고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일설에 의하면 일설이 있어요. 도지사 출마 유력하신 분이 도지사 출마를 안 하려고 그런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년 동안 예. 자기 사람으로 빽빽히 채웠는데 내가 들어가서 뭔 권력을 행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겠냐.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10년 동안 오래 하셨죠. 그래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또 한 가지의 측면은 그겁니다. 행정 공백. 이분들이 부자를 붙여서 일을 했던 뭐 다른 여러 가지 자기 직함에서 일을 했을 때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거를 던져놓고선에 나가버리면 그 일들은 누가 하느냐. 행정 공백이 생기면 결국 그런 폐해는 주민들이 받는 거 아니냐. 저도 10년 가까이 검사 노릇을 해서 예. 관료 출신이라고 아하.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예.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 이미 없어요? 더 출중하고 유능하고 전문 지식 갖춘 후배들이 잔뜩 밑에 포진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이 예. 마음에 콩밭에 가 있어요. 오히려 빠져주는 게 콩밭에 이 좋아지죠. 빠지는 것이 공직 사회를 위해서 훨씬 더 100% 더 나은 거죠. 행정공백 우려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빠져주는 게 맞잖아요. 도와주는 거죠. 맞아요. 이렇잖아요. 우리 내가 딱 이야. 사표 낸다든지 큰 소리 빵 치고 자식들 봐라. 내가 빠지면 니네 잘 돌아가나 봐라. 잘 잘 돌아갑니다. 잘 들어.